미국 연방법원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비트코인 기반 ETF의 상장을 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모순이 있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곧 상장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한동안 잠잠하던 암호화폐 시장에 이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컨텐츠부 김종학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번 결정으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암호화폐 ETF의 상장을 막을 명분이 좀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판결인지 좀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판결의 그 항목을 조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불가 입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운용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의 항소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온 판단입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그러니까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판단을 뒤집은 핵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상장 기준에 대해서 심사 과정이 일관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소송 주체인 그레이스케일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 산하의 세계 최대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인데 미국 내에서만 암호화폐 관련 파생 상품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를 굴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품화를 이끄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투자 ETF를 동시에 신청했다가 이때 현물을 사들이는 ETF 신청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지난해 6월 29일인데 그레이스케일은 당시 이제 프로쉐어즈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에서 내놓은 여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현물 ETF만 발열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튿날 바로 항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이제 미 행정 당국이 그러면 이제 결정을 내릴 때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했느냐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결함이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보면 이제 네오밀라우 항소법원 판사의 이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각각의 상품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양쪽에 모순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판결을 다시 결정을 번복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면 다른 상품처럼 허용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정규 시장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 이제 블룸버그 등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받아들일 법적인 토대가 이번에 마련이 됐다. 이렇게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허용이 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끄는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오늘 오전까지 24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반나절 만에 6% 이상 오르면서 상당히 큰 기대를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오늘 하루 10% 넘게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의 기대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비트코인 상장 이 현물을 따르는 상장지수 펀드가 바로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당장 다시 심사할 수도 있지만 심사를 지연시키는 선택지도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 과정의 핵심 인물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부터 이 자산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군의 사기와 남용이 만연해 있다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식형 펀드처럼 비트코인 현물을 편입한 상장지수 펀드를 허용해달라면서 요청한 기관이 그레이스케일 말고도 이제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바네크 등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상장 서류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또 운용자산 10조 달러에 달하는 블랙록이 이제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까지 심사를 좀 더 연장해서 3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많은 낙관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간까지 변동성이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지금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최근 1, 2년 사이에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현물을 직접 사들이는 ETF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이 현물 ETF가 가지는 장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관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래의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선물 상품들이 여러 존재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선물의 만기, 보통 1개월 정도를 두고 만기의 현물을 담지 않도록 미리 처분해서 가격을 맞추는 방식으로 선물
현물 ETF, 파생 상품 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1개월 단위를 두고 이제 뭐 3개월 단위를 둔 만기도 있고 이때마다 다시 갈아타야 하는 이른바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상당히 직접적인 수수료 비용으로 부담이 다가오는 손실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든 다른 암호화폐가 이제 실제적인 가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갈아타는 기간의 채권이나 잠시 이제 이동해두는 그런 과정에서 또 손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현물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차익이 줄어드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처럼 규모가 큰 업체들은 그래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더 많이 신탁을 받아서 아예 GBTC라고 하는 자체적인 상품을 만들었고 이걸 이제 현물 ETF처럼 전환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온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이제 전문 투자자, 미국의 경우에는 20만 달러 이상 가진 투자자들만 허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진입은 한계가 있는 게 여전합니다. 때문에 보다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고 암호화폐를 직접 사들이는 과정에서 인증이나 관리 부담 없이도 여러 투자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물 ETF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런 기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ETF 상장이 완전히 막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올해 암호화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현재 분석들을 보면 전반적인 기반이 바뀌고 있다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당사자인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노셰인 CEO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비트코인을 지지한 이들에게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아주 큰 기대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에 이제 현물 기반 상장지수 펀드가 실제로 허가될 경우에 대형 투자 기관들의 자산 편입 기회가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정치만 해도 현재 약 2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26조 원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간에서도 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투자를 촉진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자본이나 기관을 통해서 이 시장의 발전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종학 기자였습니다.